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로바이옴 창시자 선쓰리 5스타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방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녹차를 제안 드렸습니다. 그동안 녹차 꾸준히 잘 섭취하고 계셨어요? 녹차가 체중 감소에 효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 꾸준하게 잘 섭취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체중 감소 효능이 있는 녹차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특정 음식을 먹게 되면 녹차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살 빼기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체중 감소를 억제하는 음식을 동시에 먹고 있었어. 그럼 이거는 살 빼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무조건 믿고 먹기보다 우리 신체가 어떤 식으로 살이 찌는지 살이 빠지는지 알게 된다면 훌륭한 식자재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녹차의 체중 감소 효능을 억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바로 지방. 당연히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지만 만약 키로제닉을 한다면 그 입장 차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키토인에 초점을 맞춰 녹차의 체중 감소 효능을 억제하는 지방과 억제하지 않는 지방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똑똑하게 다이어트 식단 구성을 짤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구는 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차의 체중 감소 효능이 다른지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에 따라 G를 5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녹차 1%는 에너지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고 각각의 그룹의 지방 구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는 8주 동안 식이요법을 한 후 체중을 조사한 결과예요. 정상 식이를 한 그룹에 비해 지방의 비율을 높인 두 그룹 모두 체중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추가한 두 그룹에서 체중 감소 효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A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은 정상 시기 그룹의 체중보다 더 낮은 체중 감소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은 체중 감소 효능이 약간 있었죠. 그리고 신장 주변 지방도 조사했는데 신장 주변 지방은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의미하며 지방의 두께가 클수록 만성 신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신장 주변 지방의 두께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뱃살, 복부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신장 주변 지방이 내장 지방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체중이거나 비만하지 않더라도 신장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프를 보면 A5일과 B5일 그룹 모두 신장 주변 지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A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이 B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보다 체중 감소 효능이 유의하게 컸다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 지방 조직에서 지방 합성과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했어요. 그래프를 보면 A5일 그룹에 비해 A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에서 모든 유전자의 발현량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PPAR 델타의 역할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지방 합성을 자극하는 PPAR 감마의 활성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PGC1 알파는 지방을 태우는 과정인 베타 산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비만인의 백색 지방 조직에서는 PGC1 알파의 발현량이 낮아요. 또한 체중 감소 효능에 도움을 주는 열 발생 단백질 3와 설투인 1도 녹차를 추가한 그룹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B5일 그룹과 B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 모두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격근에서도 조사했는데 A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이 B5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에 비해 모든 면에서 그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빨리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5일과 B5일은 각각 올리브 오일과 소고기의 지방이에요. 키토인이라면 우리가 육류에 있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이 포화지방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그거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세 아실코에이 탈수소 효소인 MCAD는 중세 지방산을 대사하는 효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올리브 오일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이 우지 시기에 녹차를 추가한 그룹보다 MCAD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지방산이 가장 많이 함유된 오일이 뭐가 있죠? 그쵸?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 이 효소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탄소수 8개, 10개, 12개의 산화 속도가 빨라져서 키톤이 잘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키토인으로서 녹차의 체중 감소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방산을 주로 고기에서 얻는 것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데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한적으로 가져가세요. 당연히 저의 키로바이옴은 육류를 제한합니다. 아무튼 녹차의 체중 감소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육류의 포화지방산을 제한하시고 매일 녹차를 꾸준하게 마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의 명언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정보다. 진짜 음식 속에 담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바로 리뷰.